머리푼 처녀 귀신이 발목을 잡는 무서운 곳이라고 직감했고 이후로는 공장문이 열렸든 닫혔든 식은땀을 흘리며 휘달려야만 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북 남양은 리딩 브리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0개월의 역사를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안면도에서의 어린 추억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마음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귀한 기억들을 적은 글인데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남양은 리딩 브리지와 함께 해주세요. 안면도에서의 어린 추억. 우리는 누구나 되돌아 가보고 싶은 곳과 그 시절을 마음에 담고 산다. 그러나 그곳과 그때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오직 애써 돌이킴으로써만 만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고향과 추억이라고 말한다. 초등학교 때 나는 전학을 많이 다녔다. 공무원이던 아버지는 근무지를 자주 옮기셨고 그때마다 트럭에 큰 보따리, 작은 보따리를 싣곤 했다. 나는 1학년 끝 무렵인 2월에 안면도로 이사와서 이듬해 12월까지 두 해에 조금 못 미치는 날을 살았다. 안면도에서의 생활 중에는 그리운 일이 많다. 지금도 그곳이 고향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 추억의 조각조각이 소중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안면대교로 육지와 연결되고 태안 해안국립공원과 해수욕장이 조성되면서 유명 관광지로 개발된 곳이지만 그 당시엔 외로운 섬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5년 전에 나는 퇴직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안면도를 찾았다. 이제 50년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문득 마주한 그곳은 정말 이제 놀랄 만큼 생생한 기억 안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내가 살던 집과 동네, 한참을 올라가던 교회, 학교 가던 언덕길과 신장로, 그리고 학교 풍경. 이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과거의 모습이나 소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기억하고 싶은 모습과 소리만은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우리 집 뒤편에는 꽤 넓은 밭이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화장실이 있었다. 화장실은 늘 무서운 곳이었다. 어느 날 동생이 화장실 문을 미처 닫지 못한 채 쪼그려 앉았는데 바로 앞 풀숲으로 뱀이 기어가고 있었다. 순간 동생은 뱀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올 거라 생각되어 넋이 나간 채 까무러칠 듯이 뛰쳐나오고야 말았었다. 이는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밤에 화장실에 다니는 일은 더욱 끔찍한 일이었다. 그때마다 난 동생과 함께 움직였고 화장실 앞을 번갈아 지켜야만 했다. 3학년 봄쯤일까? 나는 밭두렁 한편에 감나무를 심었었다. 어디선가 얻어온 어린 나무를 심고서 빨리 자라기를 기다렸고 이사한 후로도 한참 동안 그 감나무를 궁금해했다. 나 혼자 심은 내 나무였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때문이리라. 집 주변에는 번듯한 건물들이 모여 있었다. 우체국과 면사무소가 있었고 농협도 있었다. 어떤 아이가 저 농협은 우리나라 돈을 만드는 곳이래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통에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고 오랫동안 그곳을 신기하고 대단한 곳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동네 뒤편의 동산에는 작은 교회가 있었다. 주일학교 예배는 나에게 맞춤 교육이었다. 설교 내용은 재미있었고 찬송가의 멜로디는 기쁨을 주었다. 성탄절 전날 밤의 잔치는 얼마나 즐거웠는지 이곳은 내 신앙의 출발지가 되었다. 나는 안면 초등학교에 다녔다. 학교까지는 언덕을 넘어 한참을 가야 했다. 언덕 위에는 작은 연탄 공장이 있었다.
하굣길에 보면 젊은 아저씨 혼자서 늘 검은 손을 움직여 연탄을 찍어내곤 했다. 아저씨는 원통 모양의 검증 쇠틀 밑바닥에 왕겨를 얇게 뿌린 다음 삽으로 석탄 가루를 가득 붓고 우이판을 덮은 후에 온몸에 힘을 실어 흔들고 누르기를 반복하곤 했다. 그런 후 뒤집어 틀을 조심스레 드러내면 늘 야무진 연탄 한 개가 나와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단짝인 향수기와 나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연탄의 신기한 탄생 과정을 한참 동안 지켜보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공장 안을 지날 때면 죽을 듯이 도망쳐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 동네 언니가 우리에게 알려준 비밀 정보에 의하면 여기는 매우 무서운 곳이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묻는 우리를 위해 언니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가리킨 공장 담벼락에는 예전에 못 보았던 글씨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바로 연애 상담소.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으나 머리푼 처녀 귀신이 발목을 잡는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이후로는 공장문이 열렸든 닫혔든 식은땀을 흘리며 휘달려야만 했다. 학교로 가는 한겨울의 신장로는 얼마나 추웠는지. 어느 때는 털신 속에 양말을 3켤레까지 껴 신는 일도 있었다. 그때 그 추위 이상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지 못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저축의 날에는 학교에서 저축금을 걷었다. 나는 엄마에게 받은 20원을 이 길 어딘가에서 잃어버리고 울었던 적이 있다. 크라운 산도나 심리사탕은 이 길에서 친구들과 나눠 먹던 최고의 간식이었다. 흰색의 심리사탕은 심리길을 갈 때까지도 녹지 않아 붙여진 이름이다. 어찌나 단단한지 깨물어지지도 않았다. 3학년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중요한 학급 일을 맡기셨다. 매일의 날씨를 관찰한 후에 기온과 날씨 상황을 한 문장으로 지어 칠판 옆 큰 종이에 적는 일이었다. 가을이 되어 갑자기 추워진 날씨 상황을 나는 팔에 소름이 돋았다라고 적은 일이 기억난다. 그런데 우리 교실의 낡은 온도계가 고장 나는 일이 있었다. 온도계가 설치된 유일한 다른 학급은 마침 오빠가 있는 6학년 일반 교실이었다. 나는 상급반에 들어간다는 긴장감과 자랑스러움으로 가슴이 뛰었다. 향수기를 졸라 함께 교실 앞까지 갔으나 차마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없었다. 나를 알아본 오빠 친구가 오빠를 데려왔고 이 어려운 일을 겨우 해결할 수 있었다. 상급반에 갔었다는 사실에 왠지 우쭐하기도 했으나 한편으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가을에 교내 미술대회가 있었다. 1학년인 동생과 나는 함께 출전했다. 그리고 자유 제목의 풍경화를 그리게 되었다. 동생은 그리기에 소질이 있었다. 대회가 한참 진행되던 때였다. 진지하고 엄숙한 대회장을 거닐던 담당 선생님이 문득 동생 옆에 서더니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 집 꽃밭에는 불이 났니? 동생의 도화지는 이미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온통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키득거렸다. 동생은 무안하여 고개를 들지 못했고 나는 창피하여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집으로 오자마자 엄마에게 일렀다. 항은이가 그림을 너무 이상하게 그려서 내가 창피했어요. 동생은 한참을 서럽게 울었다. 꽃밭에 빨간 꽃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그린 거야. 그럼 그 많은 꽃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모두 다 그려? 나는 안면도 이곳저곳을 거닐었다. 한참을 거닐었다. 그리고 깊은 생각으로 젖어들었다. 50여 년 전의 어느 때 나의 발걸음이 닿았을 어디쯤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3월의 해는 이미 저물고 바다가 보이는 찻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른 봄의 한기를 녹였다. 어린 날의 안면도는 마음의 고향이다. 철이 들면서 자신을 알게 되고 인간관계가 맺어지던 시기였기에 더욱 그리 했으리라. 지금도 그곳이 늘 그리운 것은 그것에 대한 기억이 소중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조각 하나하나가 곱게 짜지고 맞춰지면서 나의 아동기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예, 지금까지 안면도에서의 어린 추억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을 많이 추억하셨는지요? 다음 회차에는 위법 행위와 그 순환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은 저의 위법 행위로 인해 먼 지역으로 전근을 가야 했고 그곳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적은 글인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영은 리딩 브리지였습니다.